지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퍼니스 섹션의 좀 더 디테일한 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로 보고 계신 지금 자료는 저희가 일반적인 운전 상태에서 어떤 조건으로 운전하고 있는지 그 수치값을 적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퍼니스에 피드가 어떤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DS는 어떤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지. 예를 들어 MS 퍼니스는 0.5의 비율로 들어가는데 스팀 1이라고 하면 하이드로카본이 2가 들어가는 그런 비율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드 템퍼러처,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납사나 뭐 C2, C3 등의 피드가 몇 도의 온도로 퍼니스로 도입되는지가 나와 있고, 엑세스 프로덕션,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스팀은 시간당 어느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지, fuel gas flow, 저희가 쓰고 있는 연료는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에어는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COT는 MS가 가장 860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에탄은 좀 낮고, 쇼퍼니스는 납사를 뗄 경우에는 COT가 MS보다 좀 낮은 상태를 볼 수 있고요. 런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며칠 동안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MS는 일반적으로 30일 정도를 쓰고, 에탄은 60일, 그리고 쇼퍼니스는 한 50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디코킹 타임이라는 거는 런랭스가 다 지났을 때 라디안트 튜브에 있는 코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디코킹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MS는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하고요. 에탄은 2일에서 3일. 쇼는 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하루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틸렌 일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탄을 원료로 쓰고 있는 에탄 퍼니스가 가장 높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MS 퍼니스, 다음은 쇼 퍼니스가 순서대로 에틸렌 일드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필렌 일드는 MS가 가장 높고, 다음에 쇼, 다음엔 에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참고 자료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운전은 저희 피드의 상황,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스팀의 양, 그리고 다양한 공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참고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니스의 운전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원료의 조성, 그리고 체류 시간, 반응 온도, 반응 압력, 그리고 DS 레이쇼라는 걸 저희가 핵심적인 운전 변수로 보고 있는데,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나, 파라핀, 올레핀, 납센, 아로마틱 중에 파라핀의 함량이 높을수록 올레핀의 수율이 높아집니다. 납사의 비중이 낮을수록, 가벼운 납사일수록 올레핀의 수율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게 되고요. NP, 노말 파라핀, 맨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단일 사슬로 이루어진 파라핀이고요. 아이소 파라핀은 그 중간에 가지가 달린 건데, 한 해 단일 사슬로 된 파라핀이 아이소 파라핀보다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에틸렌이 상대적으로 더 생산이 잘 되고, 아이소 파라핀이 높을 경우에는 프로필렌이나 메테인의 그 생산량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운전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라고 함은 열분해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라디안트 튜브 출구를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체류 시간이 짧을수록 저희가 원하는 제품의 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이롤리시스, 열분해가 지속되게 되고 저희가 원치 않는 부반응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체류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제품의 생산에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 DS 레이쇼,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드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DS를 통해서 저희가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PGC 석션 프레셔, PGC에 도입되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룰 컴프레서 압축 공정에서 첫 번째로 흡입되는 그 압력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체류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DS를 좀 더 많이 넣으면 피드 레이트가 좀 더 높아지게 되니까 체류 시간 그만큼 짧아지게 될 거고요. 석션 프레셔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체류 시간도 짧아지게 되는데, 이 석션 프레셔에 대해서는 압축 공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응 온도입니다. 반응 온도는 높을수록 에틸렌분의 프로필렌 생산량의 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severity, 가혹도라고 하는데 RCOT가 증가함에 따라서 severity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높은 RCOT를 갖게 되면 에틸렌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제품의 수율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되고, RCOT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오버크래킹, 크래킹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크래킹이 과도하게 증가가 되면 코크, 탄소 덩어리가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탄소가 많이 생성되게 되면 그만큼 라디안트 튜브에 탄소가 많이 끼게 돼서 저희가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런랭스가 짧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에틸렌의 수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RCOT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RCOT도 절대값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어떤 피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니까 이거는 적정 값으로 유지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몇 도 이렇게 디테일한 값은 그 운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응 압력입니다. 반응 압력.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반응 하이드로카본의 분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탄화수소의 분압이 낮아지면 올레핀 수율이 높아진다. 맨 첫 번째에서도 다뤘지만 하이드로카본의 분압이 낮아지면 베타 시전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올레핀 수율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탄화수소의 분압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중합 반응과 같은 부반응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올레핀 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응 압력은 DS 레이쇼, DS, 딜루전 스팀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DS를 많이 넣게 되면 탄화수소의 분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DS를 상대적으로 적게 넣으면 탄화수소의 분압은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운전되게 됩니다. 결국 반응 압력은 DS 레이쇼와 결국 일맥상통한 말이긴 한데요. DS 레이쇼는 탄화수소의 분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스팀이다 보니까 이게 코크 형성하는 것도 억제를 할 수가 있고, PQE나 SQE 벽면에 타르라고 하는 탄소가 중심이 된 끈적끈적한 물질이 축적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튜브가 클리닝 되는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고요. 튜브의 열 충격을 방지한다.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열이 순간적으로 튜브를 때리는 현상을 좀 스팀을 통해서 좀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은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에틸렌 생산량 분의 프로필렌 생산량을 시빌리티라고 하고, RCOT, 라디언트 코일 아웃렛 템퍼러처가 증가할 때 시빌리티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좀 더 가혹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코킹입니다. 납사 크래킹을 지속하다 보면 라디안트 튜브 안쪽에 코크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결국엔 프로세스 가스가 하이드로카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코크 덩어리들이 이 코일 벽면 내에 쌓이게 됩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코크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코크층이 생기면서 원래 이렇게 금속으로만 된 튜브만 있을 때는 열 전달이 고르게 잘 되다가 이렇게 코크층이 생기면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핫튜브라고 하는 빨간색 튜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힛이 정상적으로 프로세스 가스를 가열해서 여기 튜브 벽면에는 쌓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힛이 프로세스 가스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열이 쌓이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속 디자인 온도에 근접하게 되면 저희가 핫튜브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좀 다른 색깔을 좀 띠게 되는데요. 뒤쪽에 사진을 다시 보시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고, 되게 심각한 경우에는 튜브 메탈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전달 방해돼서 핫튜브가 발생하게 되면 코크층을 제거하는 디코킹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맨 처음 앞쪽에서 저희 TLV, DLV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디코킹 과정으로 피드 스위치, TLV를 클로즈하고 DLV를 여는 피드 스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킹 과정으로 되게 되고, 아까는 프로세스 가스가 지나가던 이런 라디안트 튜브 내에 PA, 플랜트 에어와 디스틸레이션 스팀이 혼합된 그런 유체가 지나가게 되고 열을 가해주게 되면서 에어와 코크가 만나서 연소시키게 돼서 결국엔 튜브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디코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 커트 이후 프로세스 가스가 통과하지 않게 커트를 한 이후에 DS를 주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어를 주입해서 연소시키게 되고, 이 연소 과정을 통해서 코크층을 제거하는 과정을 디코킹이라고 합니다. 디코킹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피드 스위치를 해서 피드를 넣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1번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퍼니스는 계속 1, 2, 3번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라디안트 튜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이거 1, 2, 3번을 계속 반복해서 운영하면서 퍼니스를 가동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코킹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TMT, 라디안트 튜브 메탈 템퍼러처.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현장 근무자들이 주기적으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퍼니스의 작은 문을 열어서 튜브의 온도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튜브의 온도를 찍는 과정에서 이 온도가 금속의 디자인 온도의 한계치에 도달했을 경우에 디코킹에 들어가게 되고요. MS 퍼니스나 쇼 퍼니스의 그 TMT를 찍는 그런 시점은 피드인 사용한 첫날부터 20일까지는 4일당 한 번씩 찍고, 21일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찍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쇼 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30일까지는 4일에 한 번, 31일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 TMT 같은 경우에는 1070도고 일반적으로는 이 온도까지 가지 않도록 운전을 좀 하고 있고, 지속 관찰을 통해서 튜브가 손상되는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핫튜브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핫튜브가 발생하게 되면 디코킹을 하게 되는데, 핫튜브가 무엇이냐? 튜브가 코크의 심한 누적으로 과열되거나 공정가스의 흐름이 막혀 튜브의 표면이 빨갛게 달아오는 현상을 핫튜브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크가 쌓이게 되면 튜브의 열 전달이 낮아지게 돼서 열이 한쪽에 뭉치게 되고, 그러면 튜브 표면이 좀 빨갛게 달아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튜브의 색깔과 좀 다른 색깔의 좀 튜브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핫튜브가 발생했다고 저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현장 근무자들이 이렇게 TMT를 찍는 과정에서 핫튜브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페트롤을 도는 과정에서 핫튜브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디코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안트 튜브의 델타 P, PQE, SLE의 아웃렛 온도, 그리고 저희 계획상으로 디코킹하는 세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요. 델타 P라고 하면 결국 라디안트 튜브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좀 뜻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안트 튜브 내에 코크가 많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주입하는 피드의 압력 대비해서 나가는 압력이 낮게 되면 델타 P가 커지게 되고요. 델타 P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엔 라디안트 튜브가 막혔다는 얘기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도 저희가 디코킹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PQE, 프라이머리 퀸치 익스체인저, SLE는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한 라인에 있는 익스체인저인데, 그 아울렛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또한 디코킹으로 넘어가야 되는 온도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온도 보고도 621도, 424도 온도 도달하게 되면 디코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상인데요. MS는 40일, 쇼퍼니스는 50일 이 정도로 계획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보셨던 TMT나 핫튜브, 그리고 델타 P, PQE 아울렛 온도, 스케줄 5가지 시기 결정의 방법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TMT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디코킹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핫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핫튜브가 발생됐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 바로 디코킹 모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용 빈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디코킹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퍼니스 운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은 퍼니스에 연결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